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교육원 대천 임해교육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이 마주하고 있는 서해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녕 서해야.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서해의 또 다른 이름은 황해입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보아도 노랗게 보이는 이유는 황하강과 양쯔강에서 실려온 황토가 가장 큰 이유인데, 모래나 뻘 등의 개흙이 있는 서해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서해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 높이가 차이나는 것을 의미하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로 인해 생기는 것이 갯벌. 때문에 서해에는 갯벌이 유독 많은데요. 그럼 갯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수가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에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인 갯벌은 크게 5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 우리 교육원의 해변 탐구는 모래갯벌과 바위갯벌이 섞인 혼합갯벌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갯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바다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을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내 단시간 홍수량을 조절하고 태풍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완충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통해 재해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양 생물에게는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고 인간에게는 수산물 어획과 채취를 할 수 있는 생산지가 되어줍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갯벌,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겠죠? 서해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불가사리들을 먼저 만나보죠. 별 불가사리는 우리나라 토종 불가사리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몸의 윗면은 높은 편이고 아래쪽은 납작한데 바다 밑바닥에 서식하는 유기물을 먹는 잡식성 불가사리죠. 깊은 해역에 서식하는 거미 불가사리는 온몸이 작은 비늘로 빽빽히 덮여 있습니다. 가느다란 5개의 팔에는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다른 불가사리보다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시나 돌기가 없이 매끈한 검은띠 불가사리는 특히 건조한 환경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썰물 때 몸이 드러나면 바닥에 얕게 잠입한 상태로 다음 밀물 때까지 생존해 있죠. 바다의 해적이라 불릴 만큼 무차별적인 포식자인 아무르 불가사리는 특히 유엔에서 유해생물로 지정할 만큼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고 얼룩덜룩한 푸른 점무늬가 눈에 띄는데요. 아무르 불가사리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은 선박의 활발한 이동 때문입니다. 선박은 자체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하물을 내리는 항구에서는 바닷물을 채우고 하물을 싣는 항구에서는 바닷물을 버리기를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닷물과 함께 선박으로 들어온 아무르 불가사리의 유생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죠. 작은 집게다리로 모래에 붙어있는 유기물 등의 먹이를 골라 먹고 모래를 뭉쳐서 구슬을 만드는 염난개는 모래와 비슷한 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예민해서 작은 기척에도 숨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죠. 만일 모래 갯벌 전체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염난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난개는 성격이 온순해서 살짝 건드리면 죽은 척 반격하지 않아 관찰하기 쉽지만 조금만 세게 잡아도 다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바다에 살고 있는 달랑개는 낮에는 모래밭에 구멍을 파고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집게다리 한쪽이 다른 쪽보다 큰 비대칭 모습이 특징이죠. 무늬발개의 갑각은 뒷부분이 약간 좁은 사각형이며 등면은 털이 없어 매끈하고 크고 작은 적자색 전무늬에 H 모양의 홈이 나 있습니다. 소라게는 고동 껍데기를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개입니다. 복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껍데기를 이용해 포식자로부터 살아남는 것이죠. 만약 껍데기 없이 지내는 소라게를 만난다면 그것은 성장하면서 새로운 껍데기를 찾고 있는 중인 것이죠. 때로 적당한 껍데기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라게들은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해 격렬히 경쟁을 벌입니다. 이제 마치 머리카락처럼 촉수들이 너풀대는 말미잘을 만나볼까요? 풀색꽃 해변 말미잘은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말미잘입니다. 예쁜 이름과는 달리 촉수에 있는 자포라는 침세포로 먹이를 쏘아 마비시킨 후 잡아먹죠. 몸통에 다양한 조개 껍질 조각 등을 붙이기 때문에 수축할 때는 몸통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위장의 명수입니다. 이름처럼 선명한 다망색 줄무늬가 있는 다망줄 말미잘은 주로 갯바위에 붙어 사는데 때로는 갯벌에 박혀있는 나무나 방파제에도 붙어 있습니다. 훤히 드러난 곳보다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무리를 짓고 살죠. 초식성의 소형 고등류에 속하는 개울타리 고등은 주로 그늘진 바위 틈이나 큰 자갈의 습한 아랫면에 집단으로 모여 삽니다. 총알고등은 독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모든 바닷가에 분포하는데요. 껍데기가 작지만 두껍고 매우 단단하며 표면에 다양한 돌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모래나 진흙갯벌의 하부에 사는 댕가리는 특이하게 퇴적물을 먹는 고등입니다. 나선형의 모양인데 나선층 사이마다 흰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뱅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큰 구슬 우렁이는 갯바닥에 사는 갯벌의 대표적인 포식자입니다. 살을 부풀려 도망가지 못하게 먹잇감을 뒤덮은 뒤 톱니처럼 돌기가 달린 치설로 껍데기에 동그란 구멍을 뚫고 산성에 소화액을 넣어서 살을 녹여 빨아먹죠. 모래나 뻘에서 불룩 솟아있는 흔적이 이어진 곳을 파면 이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이 아주 많죠. 바닷가 바위 표면에 붙어 사는 따개비는 밀물대에 물에 잠기는 바위 밑쪽 부분에 주로 서식하며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껍질 안쪽이 진주빛이 난다 하여 이름 붙여진 진주담치는 홍합과 비슷하게 생겼고 홍합처럼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바위에 붙어 살죠. 바위 틈이나 습한 해조류 부근에서 서식하는 갯강구는 주로 수십에서 수백 마리 무리를 지어 서식합니다. 죽은 동식물체를 먹는 잡식성으로 낚시의 미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갯지렁이가 끊임없이 갯벌에 구멍을 내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 덕분에 산소가 갯벌 속까지 공급되고 유기물의 분해를 활발하게 하여 갯벌이 썩지 않게 해줍니다. 흙 속의 지렁이가 밭을 기름지게 하듯이 갯지렁이 역시 갯벌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 밖에도 쏘, 민무늬 납작벌레, 풀망둑이 살고 있으니 살펴볼까요? 서해의 다양한 생명들과 만나보니 어땠나요? 이제 바다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회가 된다면 대천 임해교육원의 해변 탐구 교육을 통해
서해를 체험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겠죠.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만드는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